2번 문제.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인해를 가질 때 상수 AB 값을 구해서 곱하시라는 얘기인데 공통인해를 갖는답니다. 위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x-y는 4, xy는 a, 위에는 이렇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좀 곤란한 식들이 어디냐면 얘랑 얘랑이 좀 곤란하죠. 누구 때문에 곤란하신 겁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식을 떠올려봐. 중2 때도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x 플러스 2y는 3, 뭐 2x 마이너스 5y는 k.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뭐도 만족하냐면 뭐 2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한다. 이랬을 때 뭐 k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은 이렇게 짝이 젖어 있는 얘네들이 연립하겠죠. 이게 연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연립이 됩니까? 안 되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연립이 안 되는 거야? K 때문에 연립이 안 되는 거야. 보통 연립 방식 풀 때는 이렇게 X하고 Y의 개수를 맞춰서 더하거나 뺀 다음에 X를 지우고 Y를 지우고 뭐 하나를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지운다 하더라도 문장 하나가 남지 않고 두 개가 남기 때문에 K값 때문에 이 연립 방식이 풀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썼냐면 여기는 이 방정식과 여기는 이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연립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나 이 해나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되는 것끼리 연립해서 여기서 이제 XY를 구하는 거죠. 그 XY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제 몰랐던 K값도 구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 잘 떠올리시고 여기랑 여기랑 공통인 해를 갖는다는 뜻은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만약 구해봤더니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X값 네모, Y값 세모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도 공통인 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X값 네모와 세모는 두 번째 연립 방정식도 동시에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X 네모, 세모라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은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라는 것 동의하세요? 거기까지 동의해? 그러면 이해돼? 그러면 1, 2, 3번을 모두 만족한다면 굳이 이렇게 A나 B처럼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끼어 있어서 연립이 안 되는 것끼리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를 연립하면 돼요. 1번식과 여기는 4번식. 얘네를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1차와 2차 연립이죠. 1차와 2차 연립할 때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X든 Y든 하나로 정리하세요. 걔를 밑에는 2차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죠. X자리 대신에 Y 플러스 4를. 그럼 X자리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고 그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치고 제곱하시고 플러스 Y제곱은 10이 되고 분배하면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2Y제곱이 되고 이쪽에 8Y가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 8인데 이게 플러스 16인데 이 길로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남겠죠. 양변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 돼서 이걸 인수분해 보면 Y 플러스 1, Y 플러스 3 이렇게 해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1과 3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조건에 맞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 조건에 맞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X값, Y값이 쌍으로 짝이 져서 만들어질 텐데 Y값이 마이너스 1이면 X값은 거기다 4를 더한 값, X는 3이 되고 그 해가 아니면 Y가 만약 마이너스 3이라면 X는 거기다 4를 더한 값, 1이 해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남은 건 이제 A, B를 구해야 되는데 A가 뭐예요? A는 X와 Y를 곱한 게 A값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X, Y를 곱하면 마이너스 3. 이 상황에서도 X, Y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A값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B값은 B는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B는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으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테고 여기 B값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y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앞에 있는 1은 3분의 3으로 보면 되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구하다 보니까 A와 B의 곱, A, B의 곱이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2가 나오죠. 약분하면. 여기는 A와 B의 곱,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그 A, B의 곱들의 모든 A, B의 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얘랑 덧셈하면 모든 곱들의 합이 나오죠. 정답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식 이렇게 4개 나와 있는데 저 중에 안 되는 거 연립하지 말고 X, Y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잘 연립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와 2차 연립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를 연립해야 됩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으로 본다면 누구랑 연립해야 돼요? 2번과 3번. 2번과 3번씩 6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건 몇 차와 몇 차 연립이죠? 2차와 2차 연립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2차와 2차 같은 차수가 연립됐을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무슨 분해해라? 둘 중에 하나를 무슨 분해해라? 인수분해해라. 근데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3x, 2x, 여기 y, 여기 y.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5xy 딱 떨어지죠? 그럼 인수분해는 3x 마이너스 y 하나, 2x 마이너스 y 하나, 이렇게. 그러면 따라 이제 조건이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얘가 0이 되는 조건. 그러면 둘을 곱해서 0 되려면 이 조건에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3x 마이너스 y가 0인 거니까 y는 3x인 조건. 두 번째, 여기 아니고 여기서 0이 될 수도 있잖아. 이 조건에서 y는 2x인 조건. 이렇게 2차와 2차 연립해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결론은 1차와 1차의 연립을 두 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죠?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위 있는 식과 연결했더니 방정식이 풀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 안 돼. 이 조건이 아니고 y가 3x가 아니고 2x이면서 저 나머지 하나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까 좀 두 가지를 푸는 겁니다. y에다 3x를 대입하죠? 그러면 2x제곱, y에다 3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y제곱, 16. 잘못 대입해줘. 네. 계산해야죠. 3x를 제곱하면 9x제곱, 16. 그럼 얘는 8x제곱, 16. 따라서 8로 나누면 x제곱은 2.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2 하나 나오고 x는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나오고. 근데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y는 3x인 조건. y는 x의 3배. y는 3루트 2. 여기 있는 조건에서 본다면 y는 x의 3배.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엔 여기도 이제 y자리 대신에 2x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를 제곱한 거니까 4x제곱은 16. 이건 지워지고 4로 나누면 x제곱은 4.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x값은 2라면 y값은 x의 2배, 4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라면 y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통인의 해를 가질 때 정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 값을 계산하시오. AB의 곱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제 AB를 찾아야 돼요.
AB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AB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거나 여기다. 그럼 위에는 공통인 XY 값을 대입해서 이제 AB 값을 찾아야 되는데 AB가 정수여야 돼. 한번 여기서 한번 대입해봐. 여기. X에다가 루트 2를 대입했다고 치자. 어차피 근데 제곱하면 이건 다 양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만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제곱시켜봐야 어차피 답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합시다. 첫 번째, X에다가 루트 2, Y에다가 3루트 2를 대입한다고 치자. 저기다가. 그러면 루트 2에, X에다가 루트 2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2의 제곱, 2A. 그러면 Y에다가 3루트 2를 대입하면, 3루트 2를 제곱하면 18이죠. 플러스 18B. 그게 마이너스 8. 이 조건과 여기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죠. 2A. 3루트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8B. 이게 28. 여기서 구해봅시다. 둘을 위아래서 더하게 되면 4A는 20, A는 5가 나오고 A 값 5를 위에다 집어넣을게요. 지금 10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럼 18B는 마이너스 18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 둘 다 AB가 정수 맞나요? 그러면 둘 다 정수 맞네요. 그럼 둘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5가 하나의 답일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답이 있는지 봅시다. 이제 이걸 구해볼게요. 얘도 어차피 둘 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데 집어넣어야 빨리 제곱식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을게요. X는 2, Y는 4를 집어넣어요. X는 2, Y는 4. 를 저식에 대입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4A, 4 집어넣으면 플러스 16B, 마이너스 8.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6B, 28. 위에 4를 더합니다. 그럼 8A는 이 두 개 더하면 20. A는 얼마죠? 8분의 20 약분하면 4분의 5. 이거 정수 아니잖아. 아까 문제는 A, B가 정수여야 된다며. 그럼 B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A가 정수 아니기 때문에 B는 뭐 정수든 아니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둘 다 정수여야 되니까. 정답은 이게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5만 정답이 된다. 자, 좀 식이 길어졌기 때문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처음에 시작은 같아요. 두 개 중, 저기는 각각의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은데 공통인 해를 간다고 했죠? 그럼 어떤 해에서는 다 성립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연립하지 말고 되는 것, 이렇게 XY가 잘 나와 있는 얘랑 얘를 적절히 연립해서 지금처럼 2차와 2차 연립하다 보면 결국 귀결되는 거는 이렇게 1차와 2차의 연립이 이제 두 번 나올 겁니다. 그럼 각각의 해를 이제 계산하시고 나와 있는 답을 식에다 집어넣었더니 어쩔 수 없이 AB에 대한 연립 방식을 다시 풀어야 되죠.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중에서 해가 정수인 거는 이 조건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조건만 정수인 해가 나오고 얘는 정수인 해가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고 여기서 나온 값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모두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한 변 길이가 A의 한 변 길이와 B의 한 변 길이 합이 8이야. 두 정사각형 A와 D의 넓이의 차는 24고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럼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그냥 A라고 합시다. B의 한 변 길이를 B라고 합시다. 문제 조건에 따라 A의 한 변 길이 A와 B의 한 변 길이 B를 더하면 8이다. 인 거네요. 이걸 식이 하나 세워줬죠? 뭔가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문자 두 개니까. 그 다음은 A와 D의 넓이의 차. A의 넓이는 얼마냐면 A제곱이죠. 당연히.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남은 이제 D만 어떻게든 정리하면 돼. 이 D. 근데 D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냐면 B죠. B라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니까. 그럼 C의 한 변 길이는 얼마예요? 그치, A-B야. 왜? 왼쪽에는 A의 한 변 길이가 A였고, 그래서 이 길이를 뺀 길이가 C의 한 변 길이가 되기 때문에 A-B가 C의 한 변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 이도 지금 색깔 좀 달리할게요. 헷갈리네요. 그럼 얘가 A-B면 얘도 A-B죠. 그럼 D의 한 변 길이를 몰라서 그냥 C라고 하자. 그럼 A-B에다가 C를 더하면
B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B에다가 C를 더하면 이 길이랑 같은 거니까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네를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삼각형 D의 사각형 D의 한변 길이인 C값을 구할 수 있죠. 넘기면 2B-A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각형 D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한변 길이가 2B-A인데 한변 길이를 제곱해야 정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그 조건을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겠네요. A의 넓이와 B 넓이의 차. 아무래도 이 넓이가 클 테니까 큰 거 A 제곱에서 작은 거 2B-A의 제곱을 이렇게 빼냅시다. 빼내면 그 넓이의 차가 24가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정리해 볼까요? A 플러스 B는 8.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B는 8-A. 정리하고 이 식을 좀 더 써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됐어요. 좀 더 정리해보면 여기 A제곱은 이제 지워지겠죠. 남은 건 이렇게 좀 이항을 해볼까요? 숫자가 다 음수라서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봅시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요. 이걸 여기다 쓰면 돼요.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6은 0.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식을 잠깐만요. B로 정리하지 맙시다. A로 정리합시다. 왜냐면 보면 밑에 B가 많잖아. B가 많은 식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여러 번 대입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죠. 더군다나 제곱까지 있어요. 이 식은 그냥 A로 정리합시다. A는 8-B. 그러니까 여기 A 자리만 쏙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8-B 곱하기 B 플러스 6은 0. 됐죠? 분배. 여기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면 B제곱 두 번 나오죠. B제곱 여기도 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6은 0이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은 0이 되고 따라서 B값은 1 또는 3이 돼요. B가 1 또는 3. 자, 지금 이 문제 정사각형 한변길이를 구하는 거죠. B가 1 또는 3이래. 그럼 되는 거 있는지 안 되는 건지 찾아야죠. 자, 봐. B가 1 아니면 3 나왔는데 첫 번째 B가 1이라고 칩시다. B가 1이에요. 그럼 A는 얼마니? 7이겠지? A와 B를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C의 변길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말이 됩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변길이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이 조건은 안 되겠네요. 두 번째, 그럼 B가 3이라면 B가 3이면 A는 5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능합니다. 별 문제 없죠. 6-5 여기는 점 뒤에 한변 정사각형 뒤에 한변 길이는 1이다. 그 나머지 변에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값, B값은 이렇게 돼요. A가 5, B가 3.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문제는 A의 한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네, 한변 길이는 5. A값 구하는 겁니다. 한변 길이는 5가 정답이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대각선 길이가 12 루트 2 플러스 12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의 넓이 합이 80파일 때 두 원 중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 저거죠. 저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대각선 길이를 말했다는 얘기는 한변 길이를 지금 알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사각형에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A고 여기가 한변 길이가 A예요.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얼마죠? 큰일이군. 아니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그치 루트 2잖아. 90 여기 45 1대 1대 루트 2 이변 길이 루트 2배 루트 2A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정사각의 대각선 길이는 한 변 길이의 루트 2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도형은 정사각형이고 그 대각선 길이가 이거라는 거잖아. 12 루트 2 플러스 12. 거기에 루트 2를 곱한 게 대각선 길이. 한 변 길이 A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대각선 길이 12 루트 2 플러스 1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변을 12로 나눠보세요. 아니, 루트 2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12가 남고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분의 12. 이거 유리해보면 루트 2 곱하고 루트 2 곱하면 12 플러스 6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사각의 한 변 길이는 12 플러스 6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중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원의 중심. 이 중심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있고. 얘도 이제 중심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뭘 만들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봅시다.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것들 좀 조건이 없게 써야 되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R이야, 뭐 라지아, 스몰 R도 괜찮은데 그런 게 좀 우리가 그런 문자들이 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XY 뭐 이런 걸로 쓸게요. 큰 원의 반지름 X, 여기도 X. 작은 원의 반지름 Y, 여기 Y, 얘도 Y, 얘도 Y예요. 괜찮니? 그럼 봐봐. 이렇게. 요변 길이는 뭐가 되죠? 이변 길이는 뭐가 돼요? 응? 뭐가 된다고? 응? 아니야, 이게 왜 X야? 아, 넌 이게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딱 접하는 줄 알아본데,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루트 2분의 X 플러스 Y? 루트 2분의 X 플러스 Y?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변 길이에 1대 1대 루트 이런 개념일 테니까 그 개념을 적용한 겁니까? 한 변 길이 써보라는 게 뭐냐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잖아. 12 플러스 6 루트 2. 여기 길이만 구하고 싶으면 뭐뭐 빼면 되죠? X 빼고 Y 빼면 돼요. 이 길이가 Y면 이 길이도 Y 아닐까요? 그치? 그럼 이 길이는 12 플러스 6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는 이쪽에서 이쪽 변의 길이 조금 간단해지면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두 개의 반지름을 통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 내부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식을 마무리하는데 이 숫자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피타고라스 쓰기에는 숫자 너무 힘들죠? 그럼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중심 긋고, 중심 긋고, 얘도 중심 긋고, 중심 긋고. 이렇게 대각선 긋고. 근데 이 원들은 각각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심들이 대각선을 다 통과하겠죠? 이렇게. 이 길을 X라 두고, 이 길을 Y라 두고, X라 두고, 이 길을 Y라 두고, 이 길을 Y라 두고.
그렇게 뒀었네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x가 되겠죠?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루트 2y가, 이 대각선이 루트 2y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x랑 여기는 반지름 y를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각선 길이 보세요. 대각선 길이. 얘는 대각선 길이 얼마라고 했냐면 12 루트 2 플러스 12 루트 2 플러스 12였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구하려면 이 루트 2x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루트 2y 하게 되면 12 루트 2 플러스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2 있는 것끼리 묶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y 하면 12 루트 2 플러스 12가 되므로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네, 이렇게 12가 되겠네요. 여기 루트 2 똑같다냐? 루트 2 여기 루트 2 앞에 x 플러스 y 뒤에도 x 플러스 y 똑같네 그러면 그럼 x 플러스 y를 12로 잡으면 되겠죠. 이게 좀 더 낫겠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보통 아까 풀이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저쪽 변기를 너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그럼 조건 하나 나왔고 x, y에 관한 조건 하나 나왔으면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이거 아직 안 써먹었네요. 두 원의 넓이의 합. 큰 원의 넓이는 얼마죠? x제곱 파이.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는 거니까 작은 원의 넓이 합 y제곱 파이. 둘을 더하면 80파이. 그럼 파이 지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0. 그리고 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연립하는 예만 남았겠죠? 작은 원의 반지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작은 원 반지름은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y가 안 지워지고 x가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을 x로 정리합시다. x는 12-y. 이걸 여기다 식에다 대입해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2y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24y 나오고 그럼 11을 제곱하면 144. 144에 80을 빼면 플러스 64 이렇게 되네요.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2 0. 그럼 여기는 4와 8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4, 8 둘 다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4, 8, 32 더하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y값은 2 또는 8이 되는데 둘 중에 아마 하나만 정답이겠죠? 2 또는 뭐요? 4 또는 8 4 또는 8이 될 텐데 둘 중에 아마 하나만 답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y가 좀 큰 8이었다고 치자. y가 8이면 x는 얼마가 돼야 되죠? 4.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원이 4고 작은 원이 8일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된다는 뜻이니까 y가 크면 안 되겠죠. 이거네요. 그러면 y는 4. 그럼 x는 8. 근데 지금 문제는 작은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작은 원 반지름 길이는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때 부등식의 부등식 풀라는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좀 없는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형의 대표형 중이 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잠깐 봐봐. 기존에 여러분이 풀던 1차 부등식들은 이런 거 많이 풀죠. 아이고. 이런 거 많이 풀죠. 어떻게 풀어요? 양변 2로 나누잖아. 이렇게 풀지. 근데 이거는 1차 부등식이고 지금 문제는 여기 앞에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꼭 1차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1차가 아니라는 얘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봐. 이렇게 된다고 쳐봐.
만약 이런 꼴이었어. 0x가 지금 문제처럼 0보다 작거나 같다. 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해는 몇 개죠? 무수히 많다고 정답이에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0. 0이 0보다 작진 않지만 뭐 하긴 하죠? 같긴 하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작거나 같다는 작다, 그리고 같다, 작은 것과 같은 걸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 작아도 되고 아니면 같아도 되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원래 0이었고 0이 0보다 작진 않지만 같게 만들 수 있는 x는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얘는 해수가 무수히 많은 꼴이야.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가 좀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음수야. 0x는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x는 또 무수히 많지 않을까요? 그치? 왜? x에 어떤 숫자 집어도 죄송해요. 반대로 얘기했죠? 양수야. 이렇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양수야. 양수와 0이 같진 않지만 작긴 하잖아요.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좌변이 0x를 만들고 우변이 0이거나 양수이면 해가 무수히 많은데 반대로 이 꼴이라면 이렇게 되는 꼴이라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음수. 0이 음수보다 작아지는 x가 존재? 0이 음수보다 같아지는 x가 존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일 때 드디어 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풀이는 아까 말했지만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 이런 문제들이. 근데 혹시 몰라서 한번 올려놓은 거니까 유형별로 하나씩 올려놓다 보니 올려놓은 거니까 해가 없게 만들려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가 없게 만들려면 이런 건 답이 안 돼.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해는 지금처럼 일정한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 해가 없을 수는 없어. 이런 건 절대 답이 안 되고 해가 1차 부등식 형태인데 해가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x 앞에 있는 개수는 0을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을 끌고 가는데 이 분호 조건상 0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이 0이거나 양수이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가 음수가 됐을 때만 해가 없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0x는 음수 이런 꼴이 돼야 해가 없습니다. 그럼 저 식은 이제 이항을 해요. a 빼기 b x 이항을 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게 위에 있는 꼴에 맞춰줘야 되니까 a와 b는 같은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그 a와 b는 같은데 동시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a와 b는 같다며. b 자리 대신에 a 자리에서 이제 b를 대입해봐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3b니까 b가 남죠. b가 음수네.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a 자리에 b를 대입하면. b가 음수면 당연히 a도 음수죠. 왜? 둘은 같잖아. 둘 다 음수. 둘 다 같은 음수라는 뜻이에요. 둘 다 음수이군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문자 쓰지 말고 이 b자리 대신에 a를 집어넣으세요. 어차피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ax 마이너스 5a 플러스 4a 플러스 a 하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고 1차 방정식 풀듯이 1차 분식 풀듯이 넘깁니다. 그럼 2ax 넘어가면 4a가 되고 양변을 뭘로 나누죠? 2a로 나눠요. 이렇게. 근데 나눴는데 아까 a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2a도 음수 아닐까요? 음수에 1을 곱해야 어차피 음수니까.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고 x 남고 약분되고 2가 남는데 음수로 나눈 게 결정이 되면 부동호는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이 13번의 정답은 x가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14번이 왜? 그냥 풀면 되잖아. 연립부등식 풀듯이 그냥 풀시면 돼요. 그러니까 2항을 처음 시간인데 2항을 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동호 반대로 바뀌고 2분의 3
얘 똑같이 넘기죠? 마이너스 2x. 넘어갑니다. x 없으면 다 넘깁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3a.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3a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괜찮나요? 근데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죠? 3분의 1한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2분의 3. 얘는 이 값보다 작다. 근데 얘를 여기다 그려놓으면 연립부등식 해가 있나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위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는 거라면 연립부등식은 위에 있는 범위와 아래에 있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게 연립부등식 해요. x가 2보다 크다. 동시에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x가 2보다 크다. 빈동그라미. 빈동그라미는 그 값을 안 간다는 뜻이고 5 이하이다. 등호가 있으면 색칠하고 이렇게. 겹치는 범위는 여기. 그게 연립부등식 푸는 방식이야. 각각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는다. 근데 이게 만약 이 조건도 얘가 어떤 값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작아.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왼쪽에 이렇게 놓여있으면 겹칠 리가 없네요. 그럼 이런 답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뭐. 이런 답이 나오려면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쯤에 2분의 3a-4가 있고 걔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얘보다 큰 것과 얘보다 작은 거 겹치는 범위가 여기가 겹치더라. 골라놓으시면 돼요. 이게 누구죠? 이 공통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3보다는 크고 x는 이것 2분의 3a-4보다는 작다가 되는데 위에는 닭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a값이네요. 이게 a값.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이게 b값이죠. 얘가 b잖아요. 그럼 식을 세우면 돼요. b는 2분의 3a 2분의 9 마이너스 4. 이게 2였으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2분의 9가 되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걸 계산합시다. b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요.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여기다 2를 곱하면 9. 여기다 2를 곱하면 8. 9 빼기 8. 1. 이게 돼요. b는 4분의 1. 됐습니까? 잠깐만. 같아요? 이거는 뭔가 보기든 아니면 여기 조건지든 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오타가 나중에 오타는 수정해 드릴 테니까 풀이는 이런 방식대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 뒤쪽 페이지. 여기 질문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질문이요? 20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 선거일 날 안 쉰다? 그 시간을 이제 서로 맞춰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학생 한 명에게 5개씩 주면 초콜릿 13개 남고 7개씩 주면 3명이 받지 못한다고 할 때 학생은 최대 몇 명입니까? 자, 학생을 X라고 합시다. X명. 보세요. 학생이 1명, 2명, 3명, 땡땡땡땡땡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이게 학생이야. 이 동그라미가 학생수라고 봅시다. X명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주냐면 5개씩 줘요. 야, 너 5개 가져. 너 5개 가져. 너 5개 가져. 너 5개 가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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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하고 5개 줬는데 추가로 몇 개가 더 남은 거죠? 13개가 초콜릿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초콜릿 총 개수를 계산해 보라면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면
5x 플러스 13이 아닐까요? 한 명당 5개 줬으니까 x명한테 나눠주면 5x개. 근데 그리고도 13개가 더 남았으니까 13개를 더 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제 다음 포인트 봅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남았어. 남기고 싶진 않아. 이왕이면 다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내가 7개씩 나눠줄게. 다 줘봐. 다 걷어서. 야, 이번에 7개 쭉 나눠줬어요. 7개인데, 그때 잘 봐봐. 끝에 있는 3명은 못 받았어. 3명이 받지 못한 거예요. 얘는 0개, 얘는 0개, 얘는 0개야. 이해했니? 이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요 끝에서 4번째 학생한테 있어요. 끝에서 4번째 학생. 얘는 받긴 받았지. 얘가 안 받았으면 3명이 아니고 4명이 받지 못했다고 했을 테니까. 받긴 받았는데 몇 개 받았다고 얘기 있나요? 그 말이 없네. 그렇잖아? 이거 보면 받기는 받았어. 안 받진 않았어. 받은 애긴 받은 애야. 근데 몇 개인지를 몰라. 1개 받아도 받은 거고 7개를 다 받아도 받은 거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학생은 몇 개를 받았다 말할 수 있냐면 1개부터 7개 사이에 1개 이상 7개 이하의 초콜릿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식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초콜릿 개수로 식을 세우는데 정확한 초콜릿 개수는 5x 플러스 13이에요. 정확한 초콜릿 개수는 5x 플러스 13인데 그 정확한 초콜릿 개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 총 몇 명이냐면 x명이 있었죠. x명 중에 몇 명까지는 정확히 7개를 받은 거예요. 이만큼은 7개를 받았죠. 이만큼 몇 명이야? x-4명. 맞니? 그럼 7개씩 x-4명이 초콜릿을 받았어요. 7개씩 x-4명이 다 초콜릿 받았는데 나머지 한 사람만 1개 이상 7개 이하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 말 이해될까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초콜릿 개수는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정확한 문제에서 원하는 초콜릿 개수는 이게 초콜릿 5x 플러스 13의 초콜릿 개수긴 한데 그 초콜릿 개수는 어디 사이 범위 안에 존재하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 친구가 몇 명이냐면 x-4명이에요. x-4명만 정확히 7개씩 다 받은 거야. 그럼 7 곱하기 인원수 x-4. 단 나머지 한 명은 몇 개 받는지 모르겠으니까 초콜릿 개수는 가장 적으면 1개, 가장 많으면 7개까지 추가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 풀이는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1번, 그 다음 이렇게 2번 이렇게 연립해서 풀죠? 그지? 연속 부등식 이렇게 풀어야 된다? 봐봐. A, B, C. 이건 풀이가 하나밖에 없어. 이 풀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A가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풀이는 안 돼. 딱 이것만 풀어야 정답이 나와요. 그럼 이걸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얘를 C로 본다면, 네. 7 가로 x-4 플러스 1이 5x 플러스 1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5x 플러스 13이 7 가로 x-4 플러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위에서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아래에서 x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그 둘의 동시의 범위를 구하면 x의 범위가 나와. 근데 그 x는 자연수여야 돼. 사람이니까. 사람 인원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럼 x의 범위를 구한 상태에서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수 값을 찾으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학생수가 되는 거죠. 근데 최대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아마 여러 명의 인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뭐 x가 15 이상, 18 이하. 그러면 15명, 16명, 17명, 18명.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최대 인원은 18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 이제 요 2페이지 남았는데, 요 2페이지에 꼭 한 문제만 질문하고 싶다면 몇 번이에요?
응? 꼭 한 문제 더 질문하고 싶다. 몇 번이야? 30번? 자, 얘 빨리 보자. 현민이 가야 된다니까? 빨리 봅시다. 절대값 두 개 나오면 풀이 어떻게 하죠? 절대값이 하나 나와. 얘는 뭐가 기준이야? 1이 기준이야, 1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범위, 1보다 큰 범위에 따라서 1보다 작아지면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1보다 커지면 그냥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지금 절대값 두 개잖아. 그럼 절대값 두 개면 얘가 0이 되는 값인 0과 얘가 0이 되는 값인 2, 0과 2가 기준이에요. 0도 기준이 되고 2도 기준이 돼. 그럼 수직선사의 범위를 나누다 보니까 0보다 작은 범위도 있을 테고 0보다 큰 범위도 있을 테고 2보다 작은 범위 있을 테고 2보다 큰 범위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몇 개로 쪼개면 되냐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은 범위, 0과 2 사이 범위, 2보다 큰 범위를 쪼개면 저 절대값이 각각 어떻게 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깔끔하게 그려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2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범위를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그럼 지금 첫 번째 범위는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작은 위치. x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세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더 크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빠지는 숫자도 있죠? 누가 빠져요? 0과 2가 빠지잖아. 0을 어디다 둬야 돼? 아무데나. 여기다가 등호를 치든지 여기다 치든지 둘 중에 한 군데 0이 겹치고 있는 부분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이렇게 등호를 쳐주면 돼. 2도 빠지잖아. 이 여기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아무데나. 여기다 쳐도 되고 여기다 쳐도 되고. 여기다 둘 다 치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다 칠게요. 이렇게. 상관없다. 아무데나 쳐도. 빠지지만 않으면 돼. 이제 합니다. 첫 번째 범위. 이거.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절대값들이 이 범위 안에서 양인재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수를 떠올려. 마이너스 100 정도.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 더 쳐봐.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양만 판단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음수. 얘 음수. 절대값에 둘 다 음수니까 바깥에 나올 때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둘 다 절대값 풀리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테고 얘는 이 범위 안에 뭐 1 정도 괜찮죠? 1? 얘는 양수, 얘는 음수예요. 그럼 앞에 거는 그냥 나오는데 뒤쪽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x가 2보다 큰 값, 100 정도. 앞에 거 양수, 뒤 것도 양수. 둘 다 나올 테니, 둘 다 그냥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셨어요? 이제 풀면 됩니다. 남은 거는. 이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4.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이게 답이야? 아니야. 이런 문제 뭐 조심해야 돼? 조건을 봐야 돼. 이 조건에서 이 식이 풀린 거니까 그 식에서 나온 답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둘 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계속 큰 게 아니고 어디까지? 0 될 때까지만 크다. 이게 1번의 답이에요. 또는 이쪽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1번, 2번, 3번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없다.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2번 범위에서 답이 이 절대값의 부등식의 답이 나올 수도 있고 3번 범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또는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지만 1번, 2번, 3번들은 다 또는으로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풉시다. 얘랑 그냥 지워지네? 봐봐. 이렇게 남네? 선생님 x가 지워졌으니까 여기는 해가 없는 건가 봐요. 아니야. 아니다. x가 지워지긴 했지. 근데 남아있는 부등식을 봐봐.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2는 6보다 작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해담아.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니?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저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 그러므로 이 범위가 모두 다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답이 늘, 저 부등식이 늘 참일 수밖에 없으니 이 범위 자체가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x가 2보다 크다. 아까 말했지만 이거 양수 둘 다 양수 나왔고 이제 계산하면 2x 넘어가면 8 양면 2로 나누면 x는 4보다 작다. 얘도 그렇잖아. 얘랑의 공통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2보다 크거 나왔다와 4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는 x가 2보다 커 나왔지만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선생님 답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가 답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렇게가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답을 써도 되는데 아마 객관식 아니 주관식일 때는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쓰면 좀 길 뿐이지 틀린 건 아닌 거니까. 근데 객관식 보기에 보면 이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자, 수직선 이 숫자를 써봅시다. 마이너스 2 있고요. 0 있고 2 있고 4 있는 겁니다. 1번 범위 보세요. 1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0 이상 2 이하, 0 이상 2 미만도 답이 돼. 0 이상 2 미만도 답이 된대. 3번 2 이상 4 미만도 답이 된대.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다 답이야. 다 답. 아까 말했잖아. 1번에서 답은 이게 답이고 2번 조건에서는 얘가 답이고 3번 조건에서 얘가 답인데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은 너도 답, 나도 답, 모두 답이 되는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x-1, x-2는 0. 다음에 답을 구하시오. 그러면 x는 1 그리고 2니? 아니면 1 또는 2니? 또는 2니 맞잖아. 이 식을 만족하는 칸이 1인 동시에 2일 수가 있나? 1인 동시에 2인 수가 어디 있어? 그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는의 개념은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는의 개념이잖아. 그럼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된다는 얘기는 다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답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중간에 끊어진 부분 없이 0 끊어졌는데 다시 0을 입고 가잖아. 쭉 끊어다 2 끊어졌는데 2를 갖고 가잖아. 그럼 2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끊어짐 없이 모두 다 답이 된다는 뜻이니까 최종 정답은 이 답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이게 제일 좋은 답입니다. 현민이 가고. 원래 오늘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보자. 이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 프린트가 지금 설명 들은 거 빼놓고 내가 나머지는 완벽하게 다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해도 전혀 저는 문제 없습니다라는 사람 솔직히 그냥 뭘 하지 않을게. 저는 제출해도 전혀 지금 선생님 어차피 이거 가지고 약점 체크 문제 만드실 건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약점 체크 만들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는 사람. 절대가?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문제가 잘못된 거고. 그럼 완벽하게 다 한 사람, 이번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완벽하게 다 한 사람은 갈 때 자기 이름 써서 여기 제출하고 왔어요. 그럼 선생님 화요일까지 약점 체크 문제 만들어 놓을 거고, 조금 미흡하게 됐다. 그러면 화요일까지 완벽하게 해와. 그때 만들어서 다 줄 테니까. 가. 여기 놓고 갈 사람 놓고 가고, 갈 사람은 가. 다음부터는 이거 없어. 무조건이야. 안 돼 있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래요. 수고했어. 아이고. 응? 언제? 화요일? 화요일 별말 없으면 11시. 바뀌면 문자 줄게. 될지 안 될지. 뭐 아까 11시 괜찮다며? 될것 같은데 11시면 그보다 늦어지면 안 될. 11시보다 늦어질 것 같진 않아 나도. 더 늦게는 안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날 우리 무슨 스케줄 있어? 아, 가족끼리? 얼른 가. 경주이.
지우 잠깐 너 이거 채점만 가져가 봐. 응?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돼? 거의 다 돼요. 다 한 거 아니야? 다 했어요. 다 한 거 아니었어? 풀다가 다 그냥 풀만 쓰고 답은 못 구해가지고. 뭐야 그러면? 아까 와서 이걸 했었어야지. 하다가 다시 저기 들어간 거예요. 저쪽. 아, 그래서 올려놓은 거라고? 화요일날 일단 최대한 빨리 와. 아니, 나 화요일 아니구나. 아, 이번 화요일은 어차피 일찍 오는구나. 어쨌든 그날 너도 마무리해야 될 게, 이거 센 이차함수 C까지 하고, 1차 분식 아직 안 풀었지? 센에. 네. 1차 분식 풀어서 쟤한테 잘 전달해. 쟤가 또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할 때 잘 전달해. 너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화요일 날은 학원에 오자마자 1차 부등식 센을 테스트를 볼 거야. C까지. 그러니까 준비를 해와. 아저씨? 네. 둘이 동시에 얘기하는데 난 또 너만 또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야. 아니에요. 네. 너 나중에 가서 딴 소리 가서 그랬어요? 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 화요일까지 네. 그 셀에 보면 1차 부등식을 그때 우리가 테스트를 안 봤어. 근데 학교 범위에서 교과서에 없는 1차 부등식도 있는데 셀이 너무 많은 유형을 담다 보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걸 골라내려고. 그러니까 넌 이게 문제라니까? 얘기할 때 그걸 들어. 네가 할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네. 난 말하고 있는데 너 저기 옷 꺼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만큼 한 귀로 한 귀로 흘러지는 거잖아. 내려놔. 자꾸 손에 만장만장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말로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부교재라고 선생님이 그냥 뭐 다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 뭐 빼라 마라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다 하라는 식이라고 다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었대. 뭐 뺄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풀고 C를 준비해. 그래서 학원에 오자마자 이거 지우 못 봤던 거 테스트 보고 넌 재시험 준비하고 2차 함수 이거 그리고 상황상 재시험 먼저 볼 수도 있고 이걸 먼저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시험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내가 지금 1차 부등식 더 잘 돼 있어. 그럼 1차 부등식 먼저 시험 봐도 괜찮아.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그리고 그날 갈 때까지 2차 부등식 최대한 질문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날 이거는 근데 오늘 끝냈어야 되는 거 못 끝낸 것 뿐인 거고 1차 부등식 테스트를 그날 통과하고 집에 가기 당연히 통과하고 집에 갈 때까지 2차 부등식에 최대한 질문해야 될 거 있지. 뭐 센 C라든지 이런 데서 질문 마무리 못한 거 그걸 최대한 질문하고 가야 돼. 그 목요일 날은 2차 부등식을 다 테스트 통과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 머리 아프다. 니네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기억하냐, 이 얘기를? 기억할 수 있겠니? 그 화요일 날 재시험이랑 1차 부등식. 아니, 이 뒷얘기를 아직 다 못해서 그래. 이걸 단계를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은 이거 재시험과 1차 부등식 공부하고 2차 부등식까지 질문을 싹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는 2차 부등식 시험 준비와 여러 가지 방정식을 공부를 해와야 돼. 아니, 뭔 소리야? 웬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3차, 4차. 잠깐만. 말을 잘못했다. 2차 함수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정식 안 바꾸라니네. 그러고 보니까 와, 니네 할 거 좀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방정식을 준비를 해봐. 단계별로 이게 뭐 단원별로 하는 게 나으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을 준비하고 화요일 날 와서는 1차 부등식 그 질문을 다 마무리하는 거야. 센 C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좀 더 미리 니네 월요일 날 바로 수업이 아니고 화요일 날이기 때문에 좀 더 미리 2차 부등식도 미리 짬짬이 해놔. C는 니네 이제 C만 하면 되잖아. B는 어느 정도 시험을 봐둔 게 있고 점검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은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동시에 같이 부등식을 모아서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 너무 시간이 밀리는데. 금요일까지 경우의 수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니네가 하루 만에 경우의 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말로 넘기자니 또 주말에 또 따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주말에 또 일찍 오면 되는 거. 어쨌든 최대한 이번 주 주말 토요일까지는. 근데 토요일 날 또 니네가 또 따로 해야 되겠잖아. 화요일 되면 선생님 따로 그 두 번째 이 다음 프린트를 줄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해야 될 게 있긴 있는데 토요일 날까지 어쨌든 간에 경우의 수를 다 통과를 하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늦춰지거나 좀 더 빨리 보는 거는 뭘 안 할 테니까 토요일까지 무조건 단원별로 센시까지 다 통과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늦장 부리지 말고 최대한 준비할 거 미리 다 해놔. 미리 다 해놓으면 미리 다 해서 차근차근 통과하잖아? 그럼 토요일 날 얘네를 빨리 부를 이유가 없어. 다 통과했는데 뭘 빨리 불러. 네. 시험 대비 필요한 시간만 잠깐 부르면 되지. 뭐 따로 뭐 더 일찍 불러서 뭐 지금처럼 뭐 수업이 4시인데 뭐 1시에 오라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 특히 지우는 일찍 오지도 못하니까 넌 더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가세요. 주말에 고생들 했어요. 네. 그래, 수고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